중앙 수비수 둘이서 최고의 진짜 극악의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챌린지 앤 커버란 전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90년대 밀란 스타일. 맞아요. 앞에서 한 명이 덤벼들어서 부딪히면은 거기서 흘러나온 공을 뒤에 있는 선수가 커버하는 게 챌린지 앤 커버란 전술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실제로 스토퍼 앤 커버, 스토퍼형, 커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수비수가 두 가지 형태예요. 스토퍼와 커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스토퍼는 앞에서 뺏는 걸 하는 사람이고요. 커버는 그 공을 빼뚤어진 공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커버형 선수와 스토퍼형 선수가 되게 많이 갈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축구 선수로 따졌을 때 전형적인 스토퍼형은 김민재 선수예요. 티아고 실바보다는 저는 라모스나 이런 선수들, 라모스, 푸열 이런 선수들이 약간 커버형. 물론 그 선수들이 몸으로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라모스가 커버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란이 있기 때문이에요. 페페 스토퍼입니다. 전형적인 스토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커버형 중앙 수비수는 홍명보죠. 최고의 커버형 중앙 수비수는 홍명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홍명보와 김민재가 같이 뛰었다면 최고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3백 했을 때 진짜 좋았던 이유가 최진철, 김태형이라는 전형적인 스토퍼가 딱 둘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 뒤에서 스웨핑 그리고 커버형 역할을 하고 있는 홍명보 선수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시야도 좁고 전술안도 좋아야 되고, 맞아요. 시야도 넓어야 되고 전술안도 좋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내 선수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김민재, 홍명보 아니면 최진철, 김태형 앞에 두고 뒤에 홍명보 빌드업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커버형 수비수가 없다 보니까 신태용 감독님이 썼던 게 뭐냐면 기성용 센터백. 그러니까 기성용 센터백을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커버형 수비수가 없을 때예요. 수비의 기본 전술이에요. 이거 스토퍼와 그 커버 두 가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내려서 커맨더 해주고 뿌려주고, 맞아요. 커맨더 전형적인 리베로형 중앙 수비수.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마디로 수비를 내려오는 반대형 리베로죠. 반대 리베로. 만약에 여러분 라볼피아나, 네 맞아요, 라볼피아나. 만약에 진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광래 감독님의 그 만화축구 기억나시나요? 조광래 감독님의 만화축구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술과 되게 흡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라볼피아나는 수비수가 아니에요.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지. 근데 그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가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지. 맞아요. 부스케츠 같은 선수. 대신 부스케츠가 수비형 기능이 가능한 거죠. 진짜 맞아요. 실제로 조광래 감독님의 만화축구의 특징이 뭐냐면은 조광래 감독님이 3백과 4백을 모두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조광래 감독님의 만화축구가. 그러니까 공격할 때는 3백, 수비할 때는 4백. 맞아요. 기성용 내려서 센백 서는 거. 그거를 원래는 모든 감독님들이 이 만화축구를 시도해보려고 했던 그런 뭐랄까?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게 누구를 썼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중앙 수비수의 장현수를 썼다는 거예요. 장현수가 왜 국가대표에서 그렇게 중용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장현수를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쓰려고 했던 거예요.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려서 썼다가 다시 내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중앙 수비수로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토퍼를 못해요. 정현수가 스토퍼형이 아니에요. 올려서 쓰니까 잘한 거예요. 왜냐면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스토퍼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패스 뿌려주고 막 이런 것들. 그냥 맞아요. 라볼피아나로, 그냥 기성용 때는 라볼피아나는 아니었어요. 그냥 기성용은 센터백이었지. 근데 기성용이 좀 더 전진하는 형태의 센터백이었죠. 좀 전진하고 패스 뿌려주는 진짜 커버형 수비수 맞아요. 그러니까 장현수가 웃겼던 게 나는 센터백이야 하면서 자기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플레이해. 라볼피아나, 네 맞아요. 라볼피아나에 대해서 오히려 홍키통기미님이 이렇게 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는 거를 이제 라볼피아나라고 하고, 실제로 중앙 수비수가 올라오는 거를 리베로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현수, 김민재는 월드컵 예선 때만 나왔고, 김민재가 그 당시 부상이었고, 그래서 뽑혔던 선수가 윤영선, 오방석
장현수, 김민재는 거의 못 나왔어요. 그래서 김민재, 김영권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부스케츠 롤이라고 보통 부르죠. 맞아요. 장현수는 이제 후방에서 키핑해주고 후방전부터 풀어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토퍼가 없으면은 장현수는 못 써요. 스토퍼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장현수 옆에 누가 섰어요? 김영권이 섰죠. 김영권이 서는 순간 김영권이 커버를 봐야 되고 장현수는 그때 장현수가 스토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김영권은 스토퍼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영권이 커버 보고 장현수가 스토퍼를 봤죠. 그러니까 김영권의 커버형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은 그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일전에서 김영권 윤영선 조합이 나왔었어요. 김영권 윤영선 조합이 나왔었는데 윤영선이 다 그때 스토핑 했잖아요. 윤영선은 전형적인 스토핑이었어요. 그리고 김영권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건 무조건 이겨야 한다, 되게 몸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김민재도 김영권도 그때 거의 뭐 마지막까지 그 커버형이 아닌 스토퍼형처럼 해주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더에 있었던 장현수가 되게 편했죠. 월드컵 때 주심들 편파 판정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뭐 딱히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고, 김민재가 만약에 있었으면은 아마 장현수, 김민재 해가지고 김민재가 닿다고 장현수가 뒤에서 받쳐주는 플레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그 2014년 월드컵이 진짜 2018년 월드컵이 진짜 아쉬웠던 게 권창훈 그 당시 잘 나갈 때, 김진수도 너무 위험했고, 사이드 그러니까 권창훈이 너무 아까웠어요. 만약에 권창훈이 있었으면은 사이드가 훨씬 유리했을 거예요. 박주호는 제가 알기로는 뒤늦게 들어왔다가 나갔던 것 같은데, 그 당시 그래서 사이드백이 김민우랑 누구였더라? 아 맞다, 박주호가 그때 스웨덴전 때 햄스트링 나갔구나. 맞다. 첫 경기 이후 부상. 그래가지고 김민우랑 홍철이 나갔죠. 그러니까 그때 김민우가 나온 이후부터 완전히 그냥 두두두두. 김민우는 원래 공격수와 수비수를 다 쓸 수 있는 약간 멀티형 옵션이었는데 사이드백이 완전 다 날라갔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민우는 원래 윙이었어요. 김민우는 원래 윙이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수원 넘어오면서 수비수로 바뀌었죠. 그런 선수들 되게 많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드백은 특이한 게, 사이드백은 딱 두 가지라고. 윙이 못된 윙백과 센터백이 되지 못한 풀백이라고. 김진야 보세요. 원래 공격형이었는데, 공격수였는데 수비수 본 거. 공격수가 되지 못한 사이드 윙백, 그리고 센터백이 되지 못한 풀백. 두 가지예요. 김민우는 사이드백, 윙백, 중민 다 돼요. 네. 진짜 독일전은 우리 맞다가 이겼어요. 맞다가 이겼어요. 독일전, 그러니까 독일이 못해서 진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일도 못한 것도 있지만 핵심은 그거였어요. 골 결정력이 부족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조현우가 진짜 잘 막았어요. 실제로 독일전 2대0으로 끝났지만 골 넣은 선수가 MOM을 받은 게 아니라 조현우가 MOM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현우가 MOM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게임은 그냥 조현우였어요. 조현우 그 자체. 그러니까 클로즈 이후 9번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9번은 그 토마스 밀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가 부재한 것도 있었어요. 티모 베르너 뭐 이런 애들 막 그때는 막 경험 없을 때였고, 딴 거 다 필요 없고 조현우. 독일전은 그냥 조현우였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진짜 공격수 많았다니까. 마르코 로이스 있었죠, 괴체 있었죠, 베르너 있었죠. 물론 그때 리로이 자네 빠졌다고 이제 사람들이 왜 자네 안 썼냐 이런 얘기 나오긴 했지만, 괴체, 로이스 다 있었어요. 외질도 있었어요. 근데 외질도 못했어요. 훈멜스 있었고, 외질 분위기 안 좋은 것도 맞지만 그 당시 캐디라 외질이 좀 이제 문제가 있긴 했지만 훈멜스 헤딩 놓치고 뭐 안 되고 다 그랬죠. 토니 크로스도 있었고 어마어마했어요.